예, 오늘은 2021년 7월 8일 저는 10시가 좀 넘었습니다. 예, 음력으로는 5월 29일입니다. 예, 예, 강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공문명학술원 60강 첫 번째, 호남 이 지역은 수수만년 우리 땅의 중심이 된 지역입니다. 환공문명학술원 이름으로 강의와 답을 60강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국제적이고 해양적이며 창의적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남 창녕 사람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 지역 사람들은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예, 호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전라도, 호남은 전주와 나주를 대표해서 표현한 말이다. 이 지역은 수수만년 우리 땅의 중심이 된 지역입니다. 호남은 중원의 호북을 버리고 조선반도 서남부에 정착한 고조선 이후 원사만의 마한강력입니다. 예, 대륙에 있었던 중국 중원에 있었던 호북을 버리고 조선반도 서남부에 내려왔다는 뜻이죠. 호남은 고조선 강력 천축 강력이고 산해경의 기록 이후 천구 지역이라 불리워졌으며 빙하기 때는 황해, 서해가 바다 뻘밭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살기에 천국, 예, 극락이란 말은 밭에 풀 한 포기가 없이 깨끗한 모습을 우리가 극락이라 합니다. 빙하가 오면은 추워지면은 동서남북으로 산악지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동굴에서 살다가 사슴과 멧돼지를 주로 사냥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때는 역사적 기록의 말, 언어적 어원을 사용하는 사람은 10만 년도 넘게 살았다고 보여지는 일본의 조명이라 부르는 아이누 계통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신라 석시가 그들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우리의 그 고대사 태고사에 있어서 우리의 그 지형에 살았던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반도와 제주도와 일본 열도와 우리의 서남부에 이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한국의 구석기가 30에서 40만 년 전에도 살았고 우리가 경기도 경기도 예, 그 연천의 그 전공리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모자를 쓴 모습이 돌 하루방과 할망으로 나타나고 그 문화가 제주도 출신의 대학자 진성기 선생님의 남국의 무속에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고로 제주도의 산무 정신은 한국의 극락이고 천국이다. 산무 정신은 도둑놈 없고 거지가 없으면 대문이 없는 것을 말한다. 태고사 때부터 쿠슈 열도와 해양 바닷길이 발달한 해양 조류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천혜의 자연적인 지역입니다. 먼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기도 하고 섬들이 많아 외부의 침략과 침투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해류를 타고 일본 발해만 상해와 대만까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거쳐 인도, 서남아시아까지 직항로입니다. 시야가 매우 국제적이고 해양적이며 창의적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민주주의 역량은 그리스 아테네의 폴리스보다 더 오래되었고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이 조선대륙과 만나 영산강과 섬진강을 따라 내륙 깊숙이 뻗어가서 조선대륙의 북방 한계선이 바로 고조선이 말하는 동방문화권의 제사장 계급의 하얼빈, 장춘, 영길, 개원까지 아사다를 만들 수 있는 난생스라 문화권의 강력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예, 북방에 우리가 남방 한계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얼빈, 장춘, 영길, 개원. 이 지역이 농경이 가능할 수 있는 한계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한민족 정체성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일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인내하면 화목해진다. 이것이 남방문화의 꽃입니다. 예, 경천 애인과 다르게 이 남방문화는 신의 인화입니다. 자유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시대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나는 이를 바로 몇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무대륙인 태평양과 오스트레일리아 근해 질랜디어 문명과 이웃인 순다대륙 문명, 그리고 개벽기 이후 히말라야 마고성 문명입니다. 우리는 북방과 남방의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히 남방계와 북방계로 나누어집니다. 전자를 해양과 농경문화를 말하고 후자를 윤목과 산업화 문화를 한다. 이제 겨우 남방문화와 북방문화를 우린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남방 동남아시아 소수민족의 생활 습관과 삶,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기온과 신앙, 이곳 속에 살아있는 지혜를 찾아 우리의 모국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구 수원계 박민우 선생님이 환단 원류서가 있음에도 한국 원류사의 이름으로 책을 내놓고자 한다. 이 글은 카카오 환단 원류사 3년 동안 상고사 공부와 율곤 선생님의 명제인 책들을 참고하였으며 공우 강선 박사님의 부모대사전과 실담어 주석사전, 박민호 선생님의 환단 원류사와 최근 보완된 흑수론을 통해 우리의 뿌리 역사를 찾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전자 속에 남아있는 북방계와 남방계의 문화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과감하게 김병모 교수님의 책을 다 구입해서 난생신화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연구인 진성기 선생님과 중국의 무속의 예 김인호 교수님의 책을 참조하였습니다. 난국 공부를 하였습니다. 부여, 고구려, 신라, 가야 모두가 난생 슬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방 지배자 천손 사상은 지금의 중원이라 말하는 협서성, 산서성, 시안, 장안, 낙양이다. 이들이 황하, 상류, 중류에 걸쳐 있었다. 이들 세력의 대표적인 정치 군사 집단이 바로 신라, 가야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신라와 가야는 문화적인 면에서 매우 이질적이다. 같은 마은 강력이지만 이후 유목민들이 농경으로 정착되어 갔다. 유목의 고유한 정체성을 버리고 농경을 받아들이면서 드라비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여기에 위기를 느낀 박흑거스가 퉁구스계의 사용, 지금으로 말하면 만주 여진족에 가까운 반농 반목의 윤목 집단이 고대 국가의 틀을 만들었다. 이미 이 자리에 살고 있었던 토호 석시 일본 아이누계의 사용과 타입하였으며 영북에서 건너온 신라 육촌이 연합하여 신라를 세웠다. 이시, 채시, 정시, 손시, 배시, 설시 신라 육부촌장이라고 한다. 위 귀족들은 기원전 117년경에 한나라 무제 침략 전에 위만조선의 역계경은 위조상은 대대로 단군 시대부터 전해져 왔던 사람임과 중국 섬서성 신라의 진국의 귀족들로서 이때를 영북이라 하고 이후 조선반도의 진국이고 후국인 지금의 영남이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시, 채시, 정시, 손시, 배시, 설시 등은 단군조선의 후예들과 같이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진국이라는 나라로 이주해왔다. 이들은 유목민의 후손이고 청동기와 철기를 다루는 대장간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흉노의 효도왕 장남인 김일제가 한나라에서 왕망과 함께 한나라를 멸망시켰다. 신나라라 왕망이 이를 말한다. 신나라 왕망이 이를 말한다. 김일제의 자손들은 신나라 때 왕망의 외가로서 주요 관직이 올랐는데 후한 광무제가 왕망을 토벌할 때 역사에서 사라지고 본국도 몰수되었다. 중국 산둥성 하택시 성무현 옥화묘초는 김일제가 봉지로 받은 투현으로 현재 입구에서 이 사실을 알리는 표지석이 남아있다. 투후 유적지에는 김일제를 가리던 사당인 투사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일제는 기원전 134년에서 기원전 86년 음력 8월에 돌아가셨는데 전한 중개의 관료로 자는 옹숙이고 본래 흉노 출신의 흉노의 번왕인 후저왕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14살 때 부왕이 무제와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전한의 포로로 끌려왔다. 이후 무제의 신임을 받아 전한의 관료를 일하면서 김씨성을 받았으며 곽광, 상관, 걸과 함께 소제의 후견인이 되었으나 병들어 투에 봉해지고 곧 죽었다. 7세기 신라의 왕족은 그 가기를 신성시하고자 김일제의 후손을 자처하였다. 김일제의 자손들은 대대로 벼슬하여 후한 때까지 가문이 이어져 김승과 김의 등을 배출하였다. 문무왕릉비에는 투후 제천지윤 7대를 전하여 오행 15대조 성한왕은 그 바탕이 하늘에서 신라를 내려왔고 육행라는 구절이 있다. 또한 당나라에서 살았던 신라인 김씨 부인의 업적을 기리는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에서도 신라 김씨 뿌리가 투 김일제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신라 김씨 왕족은 자신의 조상을 중구 한나라 때 투를 지낸 김일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신나라는 15년 지속되다가 후한에 밀려 영북의 산동 지방의 투 김일제 후손이 대거 영남 신라로 이주하였다. 문헌 기록 외에 돌무지 덧늘무덤 즉석목가품 및 부장품이 일부 북방민족 계통과 유사하다는 사실로 증거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고고학 발굴 성과의 누적을 통해 돌무지 덧늘무덤과 부장품의 발전 단계가 모두 밝혀지면서 4세기 신라 묘조의 북방민족 유래설도 역사학계 및 고고학계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식민사관의 간첩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라 지배층 무덤의 유전자는 스키타이와 일치하고 신라 육촌의 귀족과 석식의 아이누족계와 그 다음 드라비다에서 이주한 연합정권으로 초기 고대 국가 형성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후에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농경화해서 남방 문화를 혁신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매우 유연한 정치 지도를 발휘할 줄 알았다. 그리고 이 땅에 조목인인 문문토기인들이 살았다는 것이다. 이 땅의 원주민은 이들이라 보여진다. 신라 지배층의 석씨가 그들이다.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이후 일본 외에 원주민인 이들을 몰아내는데 불과 300년에서 400년 만에 토속인을 제거한 것이다. 이들의 후손은 지금 북해도에 일부 살고 있다. 우리의 고대말은 부유말이고 부여말은 고구려말이다. 그리고 드라비드를 사용하는 농경인이 인도 남부 스리랑카에서 이주해 왔다. 신라와 가야가 다른 점은 가야의 지배층이 처음부터 허왕과 연합정권의 지배자들로 드라비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신라와 다르다. 오늘의 가야 문화권은 피지배자와 지배자가 같은 드라비드 팔리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특별하다. 가야 세력은 김수로왕의 이주 세력이 만든 나라다. 이주를 따라 제일 먼저 외에 진출한 것이다. 그래서 가야가 일본에 제일 먼저 이주해서 개척한 것이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은 바로 순다 대륙에 있었던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스리랑카 문화를 아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야사 보고는 한국문학술에서 초록 초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호남을 생각한다. 호남은 호북에서 이주한 세력이다. 호북이란 중국의 요동지방의 공손씨가 백제를 세웠다. 백제의 원시조는 고조선 강력에서 마한 강력에 제국이 강성하여 십제가 되었고 이후 백제가 되었다. 백제는 한국의 고대 국가 중 하나로 신라 고구려와 함께 삼국시대를 구성하였다. 시조는 부여 고구려에 피난한 온조왕으로 전해지며 마한 54개 연명체 중 하나인 십제국에서 시작해 6세기 마한을 병합하였다. 4세기 중반에 건초구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여 마한의 일부 국가를 병합하여 백제의 영토는 전라도에까지 이르렀으며 북쪽으로는 평양 지역을 두고 고구려와 대립하였다.
예, 이거는 그 bun국 백제를 말합니다. 또한 낙동강 유역의 가야에 대해서도 자주 침략하였다. 이로써 백제는 오늘날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와 낙동강 중류 지역, 강원도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비교적 넓은 영토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백제는 점차 전제 군주화가 되어갔고 부자 상속에서 따른 일방적인 왕위 계승이 확립되었다. 아울러 침류왕 때에는 불교를 공인하여 독자 권력 체계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다. 4세기 396년에 근초고왕원 남으로 만을 일부 병합하고 탐나를 복속시켰다. 북으로는 고구려를 침공을 막고 북진하여 고구려의 고구원을 전사시켰다. 예, 그래서 이 그 백제가 지금의 그 전라도 서남부를 그 병합한 것은 4세기 396년이라 이 396년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시, 산둥, 큐슈 등과 무역을 시작했다. 양서의 기록에 따르면 광개토왕이 라오뚱 일대를 점령한 시기가 397년 이후 백제가 라오시로 진출하여 대륙을 통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백제는 광개토왕의 공격을 받아 58개 성을 빼앗기는 등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 말은 식민사관에 찌든 간첩들인 한국식민사관 교수들이 본 사관일 뿐이다. 백제의 분국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백제는 해양국가로서 중국 동해와 한국의 서해를 망라했다. 하루빨리 식민학자 간첩을 몰아내야 한다. 지금의 충청도 전북 일대는 있는 백제는 후기 분국을 세워 내려온 호남이다. 그래서 지금의 조선반도의 서남부는 전남, 영암, 나주, 영성강 일대는 백제가 아니라 마한문화권의 세계적인 국제도시였다. 여기에 묘지는 옹간묘, 석관묘, 적성묘가봉 아파트 형태로 발굴된다. 이 말은 원래 원주민 옹간묘, 북방 스키타의 적성묘가봉, 석관묘 순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고인돌의 주체 세력이 대거 이주해 온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백제 지배청 즉 권력자와 무관하다는 문화를 강조합니다. 백제 지배자는 북방 몽골계를 사용하는 부여 고구려 후손이다. 여기에 드라비드를 사용하는 농경 이주민이 이주한 곳이다. 그럼에도 섬이 많았기 때문에 마문화가 유지할 수 있었고 이들의 문화가 연합하여 지금의 남도 문화를 만들었다. 의식주 모든 면에서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 지금의 한국 생활 문화는 이를 결합한 의식주 문화이다. 지금의 군사 정치 문화는 고구려 신라 문화다. 근대 국가를 오면서 가야 백제 가야 문화로 이를 민주화의 태동이로 한다. 2500년 전에 현재의 전라남도 영암의 강천리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 유물이 세형과 비평이 같이 출토되었다. 성공리에는 청동기 주거 집단이 발견되었다. 이 문화는 세형과 비평의 연합 세력이라 말이 된다. 이들이 가야 세력 이후 일본에 갔으니 그들은 재정 일치적 문화를 갖고 들어간 것이다. 이후 정치와 제사 계급이 분화되었다. 지금의 천황은 바로 그때 제사장 계급이다. 이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 야외의 농경 집단의 문화를 낳았다. 이들이 처음으로 북방 유목민 후손이 농경화되어 농경 집단이 일본에 진출한 사례이다. 이들이 원래 일본 땅에 살았던 원주민 조몽인보다 키가 크고 얼굴이 가늠하고 눈이 둥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털이 많고 키가 작으며 이게 조몽인을 말하죠. 이들은 문문턱이라 부른다. 눈이 네모진 조몽이라 불렸다. 이들은 문문톡인이라 불렸다. 그 역사는 학계는 7만 년 전에 정착했다고 하는데 나는 10만 년도 넘었다고 보여진다. 우리의 전공리 구석기 연천에
구석기인이 30에서 40만 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경기도 연천 전곡리 구석기인이 30에서 40만 년. 그 다음에 일본 열도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연천 경기도 야오이 농경 세력이 일본 전역에 퍼져나간 시기는 불과 3,400년 만에 전국에 퍼졌고 이후 야마토 정권이 들어섰다. 이후 가야가 먼저 진출하고 백제가 진출하였다. 먼저 가야가 일본에 진출하고 백제가 진출하였다. 지금의 일본이 고대 국가에 형성된 것이다. 지금의 일본은 백제가 망한 이후 백제 본국인 일본이 AD 670년경에 백제로부터 독립하였다. 이때부터 일본 세계를 만들고 이들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한일 병탄까지 한 일본의 거구 세력이다. 백제의 본국인 일본국이 백제의 본국과 신라 고구려 가야 세력을 욕보일 때 조선의 수치를 안겨주었다. 친일 세력과 토 세력이 그들과 내통하는 것이 우리의 혼란을 주고 있다. 신라가 당나라와 내통을 한 지배층을 제거했기에 문무왕 김범민이 있었기에 나당 전쟁을 통해 통일 신라의 뜻을 이루었다. 지금의 한나라당 국민의힘은 일본과 내통하는 사람들이다. 일부가 그렇다. 민주당은 중국과 내통하고 있다. 일부가 그렇다. 이들을 밝혀 능지처참해야 국헌이 바로 쓴다. 지금의 한국의 식민사관 학자들이 다 그들의 앞잡이 간첩이다. 그래서 율곤, 공욱, 수원계, 고서, 신문가 선생의 학문이 이어가야 한다. 여기에 나도 써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조선 대륙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다. 조선 역사는 순다환인, 천축환인, 방고환인, 제수환인, 배달환웅, 당군천재, 부여계인 사람이 부여말을 하고 이후 이것이 고려말이 되었다. 그 강력의 최대 군사도시는 하얼빈, 장춘, 연길, 개원이다. 이후 심양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남 영암은 우리의 삼국 이전에 독립된 해양 세력과 농경 세력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의 문화가 삼국 가야 이전에 우리의 선대조 할아버지 말이 된다. 이 말은 고구려 말이다. 이는 동우 말이고 동우는 선비라 불렸으며 선비는 몽골계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북방문화권을 가진 우리의 아버지의 계례이다. 이 말이 일본어가 되었고 일본말은 우리의 고유인 고구려 말이다. 고구려 유민의 말 후고이다. 조선 대륙은 신라가 열국을 통합하면서 고려에서 조선을 거쳐 우리의 말이 중심이 된 것 같다. 지금의 우리말은 경상도 중심의 통일신라 말이다. 지금도 경상도 말은 지배자 계급의 말이라 매우 명령조이다. 이는 항상 말하지만 북방 군사계급의 말이다. 이 환경에 유교하게 남방 문화를 지켜온 것이 지금의 전라도 차별과 관계된다. 전라도 차별은 거의 2000년에 넘게 이어져 온 것이다. 백제가 한강유역에 나라를 세우고 한강유역과 지금의 충청도 지역까지 지배했지만 한반도의 서남부는 여전히 독립되어 있었다. 이 강령은 백제 고대국가와 관련이 없다. 이 지역은 여전히 수수만 년 지금의 전라남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전라도 지역의 여전히 마한 부족 국가들이 남아 있었고 마한은 남방 소선 불교적 무교 사상과 밀접성이 크고 건초고왕 때에 이르렀을 백제가 전라도 서남부 지역을 정복하였다. 396년에 그래서 백제가 멸망 때까지 전라도 백제 지배를 받는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차별이 있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당연히 신라의 정복지였으므로 차별이 있었을 것이다. 고려시대는 아예 왕건이 훈요 10주로 전라도는 반역항임으로 경계하라는 유언을 남긴 것이다. 이는 황금무 학순의 연구에만 일반적으로
반약형의 차별이 아닌 문화의 차이를 지적한 것이다. 공부가 부족해서 모든 것을 집에 이데올로기로 보았던 것이다. 예, 이것은 바로 이 전라도가 뭐냐면 반약향이란 뜻이 아니라 문화가 다소 뭐냐면은 백제와는 다른 이질적이다. 또 백제 지배층과 이질적이라는 것이고 고구려 지배층과도 이질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 이데올로기로 조선시대에도 공식적으로 동인 중에 남인에 대한 차별이 영조에 있었지만 전라도 차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록에 기록된 차별성은 문화의 이질성을 말하는데 모두 정치적 차별로 이해하였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를 문화적 차이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조선왕조시를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 말입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학과 의병전쟁을 통해 일본인들이 바라본 조선 지역의 통치관의 시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호남에 대한 경계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무 호남 신무국가는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작금의 친일청산이 없이 연계되었기에 그대로 동서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영남 산업화 세력이 권력의 중심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도가 좌파 정권의 주된 지지층으로서 탈바꿈한 것입니다. 무식한 우파들이 전라도는 정오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 이익의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박근혜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공부하느냐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예, 이것을 작년 2020년도 10월 28일에 적었던 내용을 다시 보강해서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제가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요. 호남의 뿌리와 호남의 역사성, 그 다음에 마하문화권, 그 다음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뭐냐면은 발전해 가는 것을 사상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